이어서 진행을 합니다만 지수함수 최대 최소를 보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다시 이어서 9번이 있었는데요. y는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란 말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때 그 최대값을 1이라고 할게요. 라지엠을 최대값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걔를 b라고 할게요. 뭐 이런 거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생각해보자. 얘는 무슨 함수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는 무슨 함수야? 얘는 우리가 사실 지수함수가 맞기는 맞는데 여기 변수가 2차로 돼 있지, 그치? 좀 그지같이 돼 있다.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거 왜 하는 거야? 좀 그지같이 돼 있는 걸 편하게 보려고 하지, 그치? 이제 x라는 변수를 미리 얘가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봐봐. 이렇게 부 긋는 건 y는 fx가 맞아. 그리고 이 x가 변수가 됨으로써 그때 지수로 올라타 있는 지수함수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는 이쪽에 있는 모습이 그냥 하나의 1차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변수처럼 생긴 모양이잖아? 그런 지수함수, 그런 퓨어한 모양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몰라. 원칙적으로 얘를 여기다가 x축, 여기다가 y축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못 그려. 그렇게 안 배울 거라고. 자, 나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치환을 하겠다고. 뭐 t로 하든지 k로 하든지 a로 하든지 아무렇게나 하자 그랬지, 그지? 그냥 a로 할게. 그쵸, 그죠? 그럼 봐봐.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것들이 치환을 통해서 생긴 하나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천히 하자고. y는 2의 a승입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봤더니 반갑고, 얘가 왜 주인공이냐면 얘가 만들어주고 싶은 최대 최생은 이 y라는 녀석의 높고 낮음이지, 그지? 맞죠? 주인공은 너란 말이야, y. 저 함수 값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논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리려고 그랬더니 스르르 또 그렸어. 이거 무슨 축? 무슨 축이야? 스몰 a축이 되는 거야. 너의 새로운 정의역은 가로값의 범위는 a라고. 그리고 너는 뚜르르 그래, 네가 원래 우리가 알고 싶었던 함수값 y는 고정이네. 그런데 그때 그 밑이 뭐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의 포지션을 가져서 0,1을 지나는 그래프의 궤적은 조금 더 바짝 올라갈지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나서 이 그래프가 맞죠? 잘했죠? 라고 생각을 해보니 찜찜하더라라는 거야. 왜? 이 A가 범위가 과연 모든 실수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들었잖아. 문제 있던 게 아니라고, 그치? 내가 필요에 따라서 A라는 걸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A의 정체는 뭐지? 여기로 가잖아. 그러면 이 밑줄이 뭘로 보여, 간용아? 우리가 치환해놓은 거 얘가 뭐로 보여? 2차 함수로 보이네요. 라고 가는 거라고. 아, 그럼 난 널 또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3 되겠죠, 그죠? 뚜루루. 그쵸? 그래서 그 하고 무슨 축? x축. 그렇지. 끝하고 무슨 축? a축. 이 얘기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몇 컴마면 선생님 얘는 1,3이고 그리고 위로 볼록해요. 뜨르르.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누구야? 아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A값의 범위라고. A값의 범위라고. 그렇지, 그치? 왜냐면 이 그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먹을지는 네가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A값의 범위를 봤더니 A는 여기에 세로좌표잖아? 이 세로좌표가 점이 찍혀져 있는 걸 봤더니 음수는 무조건 다 찍혀있고 최대 어디까지 점이 찍혀 있었냐 했더니 3까지 찍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읽어주는 거야. A는 3보다 작거나 작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읽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도 A는 짜라란 3일 때 즉
이 부분은 어떻게? 나가리빵이라고 3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서만 쓸 거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여기 있는 거지. 아, 우리는요 3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색칠 공부 후 이 파란색만 보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그때 이 y가 갖는 그래서 최소값은 없었나 봐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 최대값은 그지? 얼마예요? 했지 그지? 그럼 봐봐, 최대값은 a가 얼마일 때? 최대값은 스몰 a가 얼마일 때? 스몰 a가 3일 때 뿅 여기다 갖다 쳐넣는 거지 그지? 2의 상승이니까 a가 3일 때 8이었어요 하고 정답을 여기다가 그러면 너는 8이고 그때 3이구나 하면 귀싸대기를 쳐맞는 거야 원래 원칙적으로. 그치? 미안해. 왜 미안하냐면 x는 알파에서라고 문제를 바꾸자. 우리가 여기가 a가 있는데 함부로 a라고 했어. 그치? 여기는 a랑 우리 a 달라? 그치? 알파라고 바꾸자. x는 알파에서 그랬다고? x는 알파에서? 그러니까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 값을 구하는 거네. 그럼 a가 어디 있어? a가 여기 있는 거지. 저기서? 아, a가 3일 때 그때 x의 값은 얼마였어? 1인 거지, 그지? 그때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는 1인 거야. 이해되지?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미안해요. 그냥 우리 t로 치환할 걸 그랬나봐요. 상관없죠, 그죠? 미지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지. 맨날 똑같은 얘기겠군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만큼은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야 10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는 1보다 같거나 크고 뭐보다 4보다 같거나 작더라. 그때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y는이라고 안 해주니까 좀 짜증나네. y는 그냥 우리가 붙여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 글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보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려운 게 없어. 아, 이것이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맞는데 그지같이 나왔으니까 쓱쓱쓱쓱쓱을 뭘로 하고 a로 하고,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함수가 파생했으니까 기본방 a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이 정도로 가지고 가겠지, 그치? 여전히 너가 뭐로 보여? 그럼 2차 함수로 보여. 빨간색은 그래프로 미리 처리하고 가야지. 무슨 축, x축, 무슨 축, a축. 빨리빨리 하는 거야. 아, 너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여기는 얼마가 됐습니다. 플러스 1이 됐겠고요. 3,1이라는 새끼였겠군요. 이렇게 됐겠군요. 3,1, 그지? 그리고 미륵볼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라고 한 거라. 근데 그때 너 x값의 범위를 아까는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해줬지만 너는 이 x값의 범위가 여기 정해져 있었어? 안 정해져 있었어? 정해져 있었으니까 여기가 얼마였어요? 3이었고요. 그 다음에 1은 어딘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4는 어딘가 있었겠죠, 그죠? 어쨌든 가장 높은 값은 a의 가장 큰 값은 a도 범위가 생기는 거지. 가장 큰 값은 3일 때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여기가 1일 때죠. 여기가 4니까 1일 때 얼마예요? 1을 쳐 넣었더니 x에다 1을 쳐 넣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죠.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x 1에서부터 4까지는 맞죠, 그죠? 상관없죠? 1에서부터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맞는 거 맞죠, 그죠?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문제 풀기 시작하면 심플하게 y는 얼마? 4분의 1의 값은 4분의 1의 a승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축? 그림 그려야지. 무슨 축? 스몰 a축. 이게 무슨 축? y축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증가감수. 지수함수 감수. 중요해. 대충 그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지. 그치? 마이너스 3일 때 최대. 1일 때 최소. 때려넣으면 된다.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천천히 설명하는 건 결국 로그로 가도 삼각함수로 가도 다 똑같아.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2차로 많이 치환이 되지만 유리함수로도 치환되고 도리함수로도 치환되고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거든. 그 정도만 정확히 알고 진행하면 좋다. 치환을 했을 때 저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X축과 Y축일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 1학년
집합명제의 명제 파트를 보면 말이야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온다고.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대단한 건 아니고 반드시 만족하는 부등식이에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용화 x제곱은 x가 실수라는 가정이 있잖아. 생각하면 0보다 같거나 크다. 가 맞아 안 맞아? 100% 맞잖아. 무슨 x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맞지 그지? 그럼 절대부등식이야. 당연한 얘기라고. 뭐 그거는 막 공식처럼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수많은 절대부등식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하나가 있다 이거야. 자 지금도 방금 봤어 알겠지만 우리 수학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아이템들이 있어. 문제를 내는 많은 아이템 중에 되게 핫한 게 하나 있지. 그게 뭐야? 야 최대값이랑 최소값 좀 구해줘. 되게 핫한 아이템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그죠? 나 오빠랑 한잔 마시던지. 그럼 첫 번째 함수 그림을 통해서 해결하는.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해결했잖아. 그래프를 그렸더니 함수값은 세로값이니까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구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지 그지? 근데 이게 가장 흔한 경우인데 무조건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툭 튀어나오면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려지는데 하면 바로 고등학생들의 다음 생각은 어디로 와? 산술기야. 그러니까 이 산술기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양수들의 평균이야. 간단히 얘기해줄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자꾸 써먹고 산술기야 하고 앉았는데 양수들의 평균이야. 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시험을 보잖아. 5과목을 봤잖아. 그럼 평균을 내라고 하잖아. 그럼 더해서 5로 나누잖아. 그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산술평균. 산술적인 의미의 평균이라고. 근데 그 파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90점을 맞았고 어떤 70점을 맞았어. 그런데 반영이한테 국어는 90점이고 수학은 70점이야. 너는 도대체 시험 보면 몇 점 정도 맞냐 하니까 말하기가 애매쩍지하지 그지? 맞죠? 그래서 90점이라고 말하기엔 좀 뻑하다. 70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조금씩이 상한다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평균을 내는 거지. 어떤 하나의 수치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관영이가 생각한 그 하나의 수치가 어떤 중간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더하는 거나 아니면 이걸 더한 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산술평균이 나오는 의미였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대표하는 중간값을 산술평균을 그지? 대표하는 거를 80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90 더하기 70을 2로 나눈 개념이 되었다. 초등학생도 아는데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기하평균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기하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이요 수학적으로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이해를 위해서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또 저 새끼 모르면서 막 말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산술평균을 합의평균이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기하평균을요 고배평균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80이라는 수치, 90이라는 수치가 있었고 70이라는 수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곱한 모습을 이거는 똑같은 거 곱하기 똑같은 걸로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느낌이 나도록 만든 평균이 바로 기하평균이에요. 그래서 m제곱은 띠리 하면 6,300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m이라는 건 90과 70을 곱하면 루트를 씌우게 되는 모양이 됐더라라는 거. 이제 그냥 그런 게 평균이라고. 평균은 산출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역수들의 평균이 조합평균도 있어서 옛날에 그 산술, 기하, 조합평균을 다 같이 배우고 그들에 대한 절대부등식을 배웠는데 그게 다 빠지고 지금 너희들은 산술, 기하만 보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해서 다시 그래 산술, 기하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양수인 A와 어떤 양수인 B가 있는데 이들의 산술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예요. 그렇지? 그리고 어떤 양수 A와 어떤 양수 B의 기하평균은 루트 A, B예요. 우리 방금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들을 비교하면
맨날 산술평균이 크더라 라는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야. 물론 증명해주면 무샤샤 슈샤샤 으르르르르르 그지? 여기다가 제곱을 때려버리면 양수들은 제곱 때려도 괜찮죠? 부등식이 떼지지 않습니다. 르르르르 빵 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돼서 0보다 같거나 크니 a-b의 전체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니까 어떠한 제곱수는 항시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부등식을 절대 만족한다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지, 그지?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거잖아? 그것이 아니라 산술기하는 언제 쓰냐고. 야, 최대값, 최소값을 쓰기 위한 아이템이라고 라고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산술기하가 뭔지도 잘 몰라,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최대값 최소값을 쓸 때 쓰는 아이템인데 그때 반드시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해 해서 첫 번째 나는 자꾸 입에다가 붙이라 그래. 두 개체의 합은 두 개체의 곱에 루트를 씌운 두 배보다 같거나 크세요 라고. 왜냐면 이제 2분의 1하고 외우는 게 좀 짜증나니까. 둘을 더한 건 둘을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두 배보다 같거나 큰데 단 그때 그 새끼들은 양수 조건 하에 있어야 합니다. 양수 조건 하에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쵸? 자, 지금 잠시 얘를 하는 건 지수냐 로그냐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응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푸는 애들이 많은데 나쁘진 않아. 그리고 제가 왜 개체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x-3이 한 덩어리거나 이럴 때. 오케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것이 쓰기 위해서는 양수 조건이어야 된다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로그 쪽에서 더 많이 나와. 아니, 지수 쪽에서 제일 많이 나와. 왜냐면 지수함수 전체가 항시 양수지. 함수값 자체가. 그래서 지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아이템이다 이거야. 또 하나는 제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완벽한 역수 관계가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에 역수 뉘앙스가 있으면 강력하게 산술 기하림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구성이 왜 그런 줄 알면 사실 문제는 등호 성립 조건에서 모든 정답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 제가 이걸 왜 설명하려면 나중에 스2에서 정적분 쓸 때도요. 이 얘기를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그래야 금방 눈에 보여. 자, 죽을 때까지 가져갈 아이템이야. 수능에서 반드시 산술기의 내용은 나올 수 있다야. 알겠어? 어떤 식으로든 응용이 될 수 있다야. 그래? 그럼 다 지금부터 질문이야. 봐봐. 동그라미를 뿅 해서 이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야? 가 질문이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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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럼 난 다시 질문할게.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생각. K는 4보다 같거나 크대. K의 최소값은 얼마야? K 최소값 얼마야? 이건 대답을 잘했지, 그지? 근데 나는 도대체 우리 고등학생들이 혹은 우리 N수생들이 왜 이걸 대답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얼마냐고. 2루트 AB라고 써있잖아. 2루트 A보다 같거나 크다며. 동의하니? 이건 대답하는데 왜 못하냔 말이야. K는 4보다 같거나 크니까 K의 최소값은 4라며. 둘이 도대체 뭐가 다르니? 니네 눈에 이것만 익숙해서 좋은 거야. 그냥 넌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보다 같거나 크다며. 그러니까 너의 최소값은 너야. 동의하냐고. 다음, 너의 최대값은 얼마야? 너의 최대값은 얼마야? 혹? 알았어. 삐리리. 너의 최대값은 얼마야? 그럼 또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누구들이.
답답한 거라고. 뭐가 다르냐고. 2 루트 AB의 최대값은 A 플러스 B라고. 그것도 동의하지, 그지? 즉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산술기하의 조건에 편성되어 있는 질문의 최대값, 최소값은 항시 너나 너의 최대, 최소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거든. 근데 그 부분이 이 부등식이 성립함에 있어 등호를 만족해서 성립할 때가 있지. 같아서 성립할 때. 그게 언제야? A랑 B랑 같을 때야. 이걸 그냥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보통 산술기하를 쓰는 개체와 개체가 같을 때라고, 이거 A와 B가 같을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산술기하 조건의 표현을 쓰게 되는 개체와 개체가 같을 때 최대나 최소값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능이 성립할 때. 커서 성립해서 최대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작아서 성립해서 최소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시 등호 성립 기준에서 그때의 그 최대값, 최소값이 성립한다고. 그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능일 때 언제 성립해요? 너의 최소값은 너래며, 너의 최대값은 너래며, 그치? 그 능은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보여주려고 잠깐 쓴 거야. 이것이 원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파트 집합명제의 명제 파트의 절대부등식에서 진행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왔었어야 됐다는 거야. 그것이 기본 배경 지식. 하지만 계속 나옴. 됐지? 자, 뭔지도 모르고 쿡적쿡적 문제를 풀고 유형설을 쿡적쿡적 계속 그냥 외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진행이 안 되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뭐 나름대로 녹화를 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다시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네가 수업 잘하네, 내가 수업 잘하는 애가 아니라 우리는 내 거를 들어라. 필요하면 이걸 들었으니까 저때 제가 정말 했던 것 같은데 해서 찾아보기 편하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자, y는 2의 x승 플러스 2의 1-x승입니다. 너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너의 최소값? 어쨌든 최소, 최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수학에 흔한 좋아하는 아이템이 나왔나 보네 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탁 그리려고 봤더니 지수함수이긴 맞긴 맞는데, 그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지수함수는 그 y는 a의 x승이라는 그 퓨어한 모양이지, 그치? 순수한 상태에서의 그림의 개형만 배웠다고. 이따위 걸 배웠어? 이 두 개가 짝꿍돼 있는 걸 배웠냐고. 그래서 이제 보는 거야. 한참 꼬라봤더니 그럼 뭐 치환되겠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네. 이해돼?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치환을 하든 지랄을 하든 연맹을 하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어. 그런데 테마가 뭔지 보라고. 최대최소? 그럼 그 다음 섹션을 어디로 넘어가야 돼? 산술기하가 아닐까? 라고 분명히 넘어가겠지. 그럼 그게 아니면 나중에 도형의 기하적 생각을 하는 파트가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세 번째 테마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산술기하라는 부분으로 풀리려면 두 가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양수 조건이야. 그 다음 역습 뉘앙스가 있어. 난 말한 대로만 진행할 거라고. 그래? 일단 2의 x승이 있고, 그치? 넌 분명 0보다 커. 그리고 2의 1-x승이라는 건 그냥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건 2분의 1의 x승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감소하는데 함수값이 2배씩 크니까 궤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 보십시오. 저기서 2배씩이니까 여기다 위로 이렇게 간다 보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건 0보다 커. 너도 이 동그라미를 어떻다고? 0보다 크다고. 그지? 양수 조건은 만족했지. 지금부터 할게. 두 개체의 제가 왜 개체라고 하는지 알겠죠? 한 개체 두 개체의 합은 이죠? 두 개체의 곱에 두 개 쳐곱하면 얼마입니까? 2의 x승이랑 2분의 1의 x승 곱하면 역수관계니까 1입니다. 그쵸? 그럼 두 개체의 곱은 2가 되겠죠? 여기 앞에 2 있으니까. 루트를 씌운 2배보다 같거나 크네요.
나는 산술기하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이렇게는 무조건 만족하는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잖아. 절대 부등식. 그래서 너의 뭘 구하라고 했어 얘가? 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구나. 아, 그래서 최소값밖에 없는구나. 정답 얼마? 2루트 1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림 그리고 나가라고 아는 게 아니죠, 그죠? 너는 반드시 너보다 바꿔놓고 되네 라고 끝난 거야. 됐어? 그런데 그때 이것이 산술기하라고 봤으면 잠시 문제는 끝났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이거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수업을. 사실 그러면 그런 일이 등호 성립시 일어난다며? 라고 아까 내가 했잖아. 2의 x승이랑 2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랑 같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맞죠? 그죠? 저는 지금 여기서는 원래는 문제 풀 때 등호 성립시가 더 중요해요. 등호 성립시가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직 완전 생초보도 있고 배우신 분도 있지만 뭘? 지수 방정식을. 오케이? 일단 예를 들어서 이걸 진행을 한다면 2의 x승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 아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 있었죠. 1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야? 미셀이랑 미셀이랑 어떨 때야? 같을 때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x는 1 마이너스 x겠죠. 그죠? 그러면 2x는 1이겠죠. 그죠? 그럼 x는 얼마가 됐을 거예요? 2분의 1이겠죠. 그죠? 맞죠? 그죠? x가 2분의 1일 때 이 동그라미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됐고 뭐 루트 2가 됐고 뭐 얼마가 되는 여기는 x에 또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뭐 여기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에 뭐 루트 2죠. 루트 2분의 뭐 2였으니까 2분의 루트 2였을 거 아닙니까? 이 동그라미가 2분의 루트 2 맞죠? 그죠? 괜찮죠? 그러면 요거는 루트 2였겠죠? 그죠? 두개 더했더니 루트 2가 된다. 되긴 하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두 개체의 합은 두 개체의 곱의 루트를 씌운 두 개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산술기하 절대부등식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사실 등호성립 조건으로 푸는 게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등호성립으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됐죠? 그죠? 넘어가자. 자, 고등학교 1학년 곱셈공식 인수분해가 예를 들어서 변형식 포함해서 말이야 안 나올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해서 5등급이고 6등급이고 7등급이고 맨날 수험생하고 앉았는데 진짜 안 되시는 분은 사실 수학 상을 가야 되고요. 그보다 더 안 되시는 분은 사실 근본적으로 중학 수학을 가셔야 됩니다. 패스에서 12번을 볼게요. 왜 또 저런 소리를 해? Y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요. 개념을 할 때는요. 하나씩 내가 기본적인 옛날 개념들을 알고 있나 점검하고 안 되면 그 부분을 갔다 오시는 겁니다. 문제 푼다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스몰 m 값을 구하라는 말씀. 뚜둔. 일단 보자마자 최대 최소 테마니까 그래프 그리려고 생각해봤더니 이미 포기. 필요하지가 않아. 못 그려. 지수함수만 그려. 그치? 그래. 그러면 산술기하로 할 수 있나? 라고 봤더니 대체랑 대체가 너무 크고 본접하고 남잡해. 그렇지, 그치? 얘를 봤더니 얘와 비슷한 우리가요. 왜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거냐면 이런 소리를 하잖아. 뭐 사고력, 추론력 막 이지랄 하잖아. 그래서 문제를 선생들이 막 풀고 나면 눈가리도 따라가지, 그지? 그거 하는데 사실 돌아서 보나 아니면 애들한테 할만하지 하면 다 물어보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못 풀겠다.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땐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거. 그치? 근데 얘도 보면 선생님들은 막 풀지만 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봤어. 그래프는 못 그려서 X야. 산술기하도 나가리가 됐어. 그지? 그럼 저 그래프를 어떤 치환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었는가를 한번 다시 보는데 실마리를 이렇게 쳐다보면 너라는 새끼랑 너라는 새끼를 자꾸 뭐냐면 왜 줬지? 그런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눈에 있잖아. 만에 보던 거라고.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너라는 녀석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면 너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그지? 그러면서 여기